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게 심근경색 초기 증상인 것 같아. 한결아, 네가 정밀검사 예약 좀 잡아줘야 할 것 같다. 한동석은 최근 이상하게 마광숙만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한동석은 결국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결은 한동석의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동석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밝혀지면서 놀라운 전개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석은 새벽 늦게 겨우 잠이 들었다가 아침 해가 창문 너머로 번져올 무렵에야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곧장 일어나 샤워를 하고 신문을 펼쳐 업무 구상을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한 채 나타났던 마광숙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마음 한구석이 쿵쿵 심하게 울렸습니다. 한동석은 순간적으로 가슴께를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여느 때와 다른 이 이상한 심장박동에 놀라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게 또 불면증 후유증인가? 하고 애써 넘겨보려 했지만 그 낯선 떨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뒤숭숭해진 그는 억지로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내려 애를 쓰면서도 자꾸만 마광숙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젯밤 호텔 사무실로 갑작스레 들이닥쳐 홍당무가 된 얼굴로 무어라 호소하던 장면, 화가 났는지 서운한지 헷갈리는 눈빛을 번뜩이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소 지쳐 보이는 자신의 눈가를 살펴본 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빗어넘겼습니다. 보통 같으면 곧바로 양복을 챙겨 입었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편치 않아 속옷 차림으로 침대 끝에 앉아버렸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이대로 출근 준비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억지로 되뇌어도 그의 내면은 이미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웃음소리, 환하게 웃던 얼굴. 왜 자꾸 심장이 뛰는 걸까? 라는 자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뭔지 알아차리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봄으로써 잡생각을 끊으려 했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밝고 조류들의 날갯짓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난 LX 호텔의 오너고 중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의지를 다잡으려 했지만 조금 전까지 느꼈던 박동은 여전히 가슴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미팅, 오후 재단 이사회. 쉴 틈 없이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마광숙이라는 이름이 신경에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신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오늘은 무조건 일에만 집중하자. 자신과의 싸움 같았던 이 아침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한동석은 간신히 양복을 꺼내 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가 이상한 건가? 아니, 내가 이상해진 건가? 날카로운 고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는 일단 리무진을 불러 호텔로 향해야 했습니다. 일과가 시작되는 지금 한동석은 그저 이 묘한 심장 소리를 잠깐의 변덕 정도로 치부하려 애쓰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LX 호텔 회장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은 한동석은 밤새 뒤척인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눈밑이 다크서클로 짙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손바닥을 가슴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여전히 울렁대는 듯한 그 느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딸 한봄이나 주변 직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군의관 복무를 마친 아들 한결에게만 조심스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전 중 미팅이 끝나자마자 그는 어렵게 전화를 걸어 한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한결이 들어서자 한동석은 무거운 표정으로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정밀검사 좀 받아보고 싶어서. 한결은 아버지의 창백한 안색을 보며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병원 예약부터 잡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한동석은 문득 자신이 너무 유약해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리고 있었으니 혹시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가 시간 되면 같이 좀 가줄래?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같은 거? 그럼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한결은 흔쾌히 대답하며 아버지의 책상 한켠에 놓인 물잔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좀 쉬시고 편안히 계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어제의 그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늦은 밤, 난데없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나 자신에게 따지던 마광숙.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었던 그 이상한 경험.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도 그 원인이 누군가를 향한 호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래, 혹시 진짜 병이면 어쩔 수 없잖아. 어설프게 버티다 큰일이라도 나면 곤란하다. 한결이 떠나간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가슴을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두근거림이 잠시 멈춘 듯해도 속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감정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한동석은 계속 불안에 휩싸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라주조 연구실.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에탄올 특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연구실 한가운데 커다란 테이블 위에 각종 누룩 샘플과 발효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펼쳐놓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집요한 열의가 번뜩였습니다. 서라벌 프리미엄, 무조건 최고급 막걸리로 만들어야 돼. 돈 좀 더 들면 어때? 원료부터 제대로 준비해. 연구원은 살짝 난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독수리술도가에서 확보한 누룩 제조법 그대로 쓰려면 수작업이 많아서 원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럼 시장 가격에서 이윤이 줄어들 텐데요. 하지만 독고탁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윤 줄어도 상관없어. 품질이 먼저야. 이번엔 나도 제대로 투자할 거니까 독수리술도가 그놈들보다 더 나은 술 만들어야지. 독수리술도가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그의 속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지난번 LX 호텔 입찰에서 탈락했던 기억은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류 시장에서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독수리술도가를 이기려면 그놈들 누룩 기술 하나라도 빼앗아야 해. 내가 거기서 밀릴 순 없지. 연구원은 노트북을 열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발효 곡물 배합률, 최적 온도, 산도 측정 결과 등이 꼼꼼히 보고되었습니다. 독고탁은 매의 눈으로 그래프와 숫자들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속 파고들어. 이번엔 나도 이판사판이라 이거야. 그는 테이블 한쪽에 놓인 시제품 병을 들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미 색과 향이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병을 코끝에 대고 향을 맡은 그는 독수리술도가의 장광주가 빚어내는 산미와 탄산감에 견줄만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복수이자 자존심 대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독고탁의 집념은 연구실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의료용 가운을 걸치고 병원 복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깔끔한 공기 속에 긴장감이 스며 있었고 모니터와 각종 장비의 기계음이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이 미리 예약을 잡아둔 덕분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대기 중인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곧 간호사 호출을 받고 심장 초음파실로 들어선 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된다면 호텔 일이며 가족이며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검사 침대에 누우며 점점 굳어가는 몸을 느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의가 남기는 수만 번 깊이 들이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같은 평범한 멘트조차 그의 귀엔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포착된다면 지금껏 쌓아올린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병원복을 벗고 복도로 다시 나왔습니다.
한결이 피곤한 기색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히 너까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정밀 검사 결과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이라잖아요. 그 말이 잠시 위로가 되긴 했지만 한동석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이상 증세가 더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심장에 물이 간 걸 수도 있겠지. 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는 정작 자신이 왜 그렇게 두근거리고 심장이 울렁대는지에 대해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력 때문일까 아니면 평소 운동 부족이 문제였나 그저 건강 문제로만 해석하며 혼잣말처럼 곱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를 나서던 그 순간 어젯밤 마광숙의 모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가 그 사람 때문 아닐까? 하고 슬며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재빨리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이미 내면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독수리 술도가의 앞마당에는 은은하게 막걸리를 빚는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작업복 차림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어가며 발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안에 계시죠? 제가 뷰티 제품 몇 개 챙겨왔어요. 요즘 날도 덥고 이럴 때일수록 피부 관리 잘하셔야 해요. 항상 화사한 파마머리에 사랑스러운 패션이 인상적인 지옥분이 한아름 미용 제품 세트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지원장님. 이렇게 좋은 걸 또 가져오셨어요? 매번 고맙기만 하네요. 잘 오셨어요. 뒤편에서는 오흥수가 재료 상자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수상쩍은 느낌이 드는데. 그의 혼잣말처럼 지옥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쪼르르 마광숙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위기 참 좋다. 술 냄새도 너무 향긋하고. 대표님이랑 도가 식구들 열심히 일하시니까 여긴 항상 활기가 넘쳐요. 마광숙은 작업 장갑을 벗으며 그녀를 마당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술도가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에요. 요즘 누룩발효도 그렇고 새막걸리 개발도 그렇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힘이 나네요. 뭐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흥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감추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옥분이 괜히 자신을 힐끔거리며 미소 짓는 모습은 뭔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흥수씨 또 멀뚱멀뚱 보기만 해요? 아까부터 힐끔힐끔 쳐다보길래 뭐 할 말 있나 했더니 대체 여기까지는 왜 오신 겁니까?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의 당황한 표정에 마광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분이 새침하게 눈을 깜빡이며 오흥수에게 시선을 보내는 장면은 누가 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옥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미용 제품 세트를 마광숙에게 내밀었습니다. 화장수부터 영양크림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한껏 호의를 베풀어 놓고는 슬쩍 오흥수를 다시 훑어보는 시선. 마광숙은 그 모습이 귀엽다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제가 직접 골라온 거예요. 요즘 신제품인데 피부에 촉촉하게 착 감겨요. 화장수랑 크림, 이거 다 써보시고 후기 꼭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지원장님.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또 들러주세요. 그럼요, 또 올게요. 지옥분이 싱글벙글 웃을 때 오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왜 이러지? 그냥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진심인가? LX 호텔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한결이 진단 결과지가 든 손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에 띄는 안도감이 묻어나 있었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한동석은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수치 전부 정상이에요. 한결은 결과지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추가 검사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한동석은 순간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만 잔뜩 했네. 한결은 잔잔히 미소 지으면서도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네, 다행이죠. 근데 정상이면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원인일 수 있대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도 좀 가지세요. 불면증도 한번 치료받아 보시고요. 정신적인 요인.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한동석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광숙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그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호텔의 회장으로서 일개술도가의 대표에게 설렘을 느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즘 왜 이런 거지? 한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별 얘기 아니야. 고생했다, 고맙다. 한결이 회장실 밖으로 나간 뒤 한동석은 결론을 내리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근거림이 심장 때문이 아니라면 그냥 신경이 예민해서겠지. 그래, 일에 집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숙였지만 문득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이전에 마광숙과 마주쳤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꾸만 머리를 드는 걸 보면 잡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한동석.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호텔 일에 집중하자. 하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에는 이상한 아릿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LX 호텔 로비. 마광숙은 납품 대금 결제를 위해 서류를 챙긴 채 환한 미소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동석은 1층 VIP 고객과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서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야 한가운데로 마광숙이 들어오자마자 그의 가슴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증상은 아닌데. 그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결제 서류 준비해 왔어요.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한동석은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서류 가방을 매만졌습니다. 아, 예. 지금이. 잠깐은 괜찮겠네요. 말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검사도 정상이었는데. 뭐야, 이건 또. 계단을 오르던 중 그는 비로소 스치듯 한 가지 생각에 닿았습니다. 설마 이게 호감? 설렘? 말도 안 돼, 내가. 손바닥에 맺힌 미세한 땀이 그 깨달음에 당황한 그의 내면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지만 평소처럼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들어 마광숙을 바라보려다 다시 황급히 책상 위 서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목이 바싹 마를 정도로 긴장이 밀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서명해 주시면 저희 납품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괜히 볼펜을 떨어뜨렸고 서명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명란을 찾는데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마광숙이 이상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실수를 감추기 위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휴,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결제를 마치고 마광숙이 나가려 하자 문득 그녀를 붙잡아 무슨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뒤흔든 그 심장박동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감정의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한동석의 머릿속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LX 호텔 사무실. 한동석은 마치 일부러 일거리를 쌓아두려는 듯 서류 뭉치를 바리바리 옮겨와 책상 위에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순간순간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마광숙이 지나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곁에서 업무를 정리하던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뭐 찾으세요? 혹시 서류 하나 더 필요하셨어요? 그는 당황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중이 좀 안 돼서. 자니가 가져온 보고서부터 볼게.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동요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도가 대표한테 호감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광숙이 환하게 웃으며 회장님, 저 왔어요라며 인사하던 순간 호탕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빚 문제나 형제들을 걱정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그 표정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볼펜을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쳤습니다. 바보 같기는. 난 회사와 호텔, 그리고 내 가족만 잘 지키면 되는 사람이지. 괜한 감정 소모할 필요 없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그조차도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미묘한 불안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혹시 그녀가 다가왔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면 어쩌지? 아니, 감정 들키는 건 더 싫다. 그는 발을 가볍게 떨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본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그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고개를 획 돌려버리며 무뚝뚝하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면 되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버린 작은 불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한동석 자신도 모르게 그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그의 일상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독수리 술도가. 작업을 마친 직원들과 마광숙은 간단한 회식을 하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마광숙은 어딘가 들뜬 듯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껄끄러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동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마주쳤을 때 어쩐지 서먹하게 피하는 듯한 그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기분 탓인지 술잔을 들이킬 때마다 자꾸만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마광숙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연거푸 마셨고 이내 취기가 확 올라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그녀는 스스로도 왜 그곳을 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서 따지고 싶다. 왜 나를 피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LX 호텔에 도착한 마광숙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곧장 한동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무조건 만나야겠다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류를 검토하던 한동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겉옷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서는 마광숙의 모습에 그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요즘 왜 자꾸 저 피하세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엔 취기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당황한 한동석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얼어붙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 대표.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만. 마광숙은 테이블 위에 손을 짚고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계속 저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전에 호텔에선 잘 챙겨주시는 듯 하더니 갑자기 왜.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직원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었지만 마광숙은 그마저도 오해했습니다. 또 날 쫓아내려는 거예요? 한동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라고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취한 그녀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마광숙은 그의 손길을 획 뿌리치며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왜요?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돈 많고 대단한 거 다 알겠는데 전 그냥 하찮아 보여요? 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 그녀는 자신의 뒤엉킨 감정을 다 쏟아내지도 못한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동석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이걸 어쩌나 하는 난감함에 사로잡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 LX 호텔 상층 회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빌딩 바깥에선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실내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조용하고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얼굴을 붉힌 채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깊고 헛헛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은편 한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억눌렀던 감정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지금껏 납품 얘기도 잘하고 회장님도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저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요. 그 말에 한동석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마 당신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뒀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자각하고부터 감정을 숨기기 위해 도리어 그녀를 피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광숙의 눈동자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도망치는 것은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낀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 대표가 신경이 쓰입니다. 관심이 생겼고 심장이 자꾸 뛰고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그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괜한 자존심에 망설이고 감추고 피하려 했던 감정을 결국 고백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광숙은 말문을 닫은 채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은 남아있었지만 그 고백은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을 전기가 훅 하고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동석은 숨을 고르며 눈빛을 피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내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입술을 꾹 깨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듯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지어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멎은 듯한 밤. 한동석은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말해버렸다. 이제 어쩌지? 그리고 그의 가슴은 이전과는 또 다른 속도로 다시 맹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의 작은 식탁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해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천수가 큼직한 국자를 들어 국을 푸고 있었고 마광숙은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천수도련님, 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 안 나요. 속이 울렁거려 죽겠네. 오천수는 국을 그녀 그릇에 퍼주며 반쯤 핀잔을 섞어 말했습니다. 형수님, 또 무슨 사고 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호텔까지 술 마시고 찾아갔다던데요. 그 말에 마광숙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쳐갔지만 구체적인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동석 회장님을 찾아갔다는 희미한 기억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나 정말 내가 거기까지 가서 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오천수는 밥을 떠먹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술 기운에 심각한 말을 꺼낸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마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한테 듣기로는 꽤 늦은 시간에 올라가셨다던데요. 회장님이랑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마광숙은 머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렴풋이 한동석의 얼굴이 떠오르긴 했지만 정확한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다 깨어난 듯한 몽롱함만 남아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말은 했을 텐데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내가 괜한 실수했으면 어쩌죠. 오천수는 형수님 술 조금만 드세요라고 잔소리를 하며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마광숙은 연신 후루룩 소리를 내며 해장국을 들이켰습니다. 속이 조금 따뜻해지자 기운이 조금 돌아오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실언을 했나? 그 순간 문득 한동석의 굳어있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한마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더라? 분명 뭔가 들은 것도 같은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광숙은 국을 두어 숟갈 더 떠먹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LX 호텔에 갈 일이 생긴다면 일단 한동석에게 사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민폐를 끼치진 않았는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연신 걱정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은 납품 서류 결제를 위해 LX 호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회장실 복도에 들어선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선 채 숨을 고르며 속을 달랬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낯선 불안감은 오히려 더 짙게 다가왔습니다. 설마 화내신 건 아니겠지? 아니면 뭔가 실수한 걸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동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광숙은 살짝 문틈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짙은 커튼 너머로 드러나는 그의 윤곽은 어딘지 피곤해 보였고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류를 들고 있던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납품 결제건으로 왔어요. 한동석은 가볍게 헛기침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감정을 고백했던 그 순간이 다시 머릿속을 떠올랐고 그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쩌나 혹은 다 기억하고 있다면 더 문제라는 양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던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 대표, 어젯밤 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에 마광숙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서. 민폐였으면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지며 한동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끝끝내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의 입장에선 이미 진심을 말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말할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마광숙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아마 제가 워낙 과음했던 모양이에요. 민폐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한동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꾸 쓸쓸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꺼낸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상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미안해하고 있다니. 결국 어색한 정적 속에서 마광숙은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사한 뒤 문을 조용히 닫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한동석은 텅 빈 공간 속에서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낫겠지. 하지만 고개를 떨굴 때마다 어젯밤 그녀 앞에서 뛰었던 자신의 심장이 다시 한번 그 떨림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LX 호텔 로비는 수많은 투숙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회사에서 준비한 막걸리 시음 이벤트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층계 옆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한동석과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저 시음 이벤트 끝나고 서류 정리 다시 올게요. 한동석은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곧 그 웃음은 마음속 무거운 감정에 눌려 사그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난 홀로 이 감정을 떠안고 허무한 마음에 시큰둥한 표정을 지어보려 했지만 마광숙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바라는 거지? 고백 따위 없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면 될 텐데. 하지만 이미 한번 흔들려버린 마음은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각자의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극명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여전히 예전처럼 회의 끝나면 말씀 주세요라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반면 한동석은 불과 얼마 전 내뱉은 진심이 허공에 사라진 지금 감춰진 공허를 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독수리 술도가에서도 또 다른 감정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옥부는 오흥수를 향한 복잡한 관심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 독고탁은 서라벌 프리미엄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복수심을 더욱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마광숙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혼란으로 흔들리는 이 시간. 동석과 광숙은 어쩌면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결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둘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로 흘러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껏 얽히기 시작한 감정들이 앞으로 어떤 불꽃을 피울지, 혹은 조용히 가라앉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한 번 태동한 마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 한동석은 과연 뒤늦게 찾아온 감정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마광숙은 언젠가 잃어버린 그 밤의 고백을 다시 알게 될까? 그들의 발걸음 위로 운명의 장난은 이미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